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리학 일의 역학과 에너지 부분이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운동을 이제 기술을 하는 거고, 그러한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관계된 물리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단순히 빠르기만을 나타낼 때는 속력을 사용하지만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나타낼 때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앞의 영상에서 우리는 위치라고 하는 거, 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더욱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 내용들은 속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속력과 속도의 차이, 등속, 직선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라고 이제 정의를 두고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 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물체가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시작점이에요. 끝점이에요. 그 물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를 이와 같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위치하고 끝 위치, 나중 위치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변이들은 어떤 좌표계, 이와 같은 2차원 좌표계에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여기 이제 오른쪽 그래프처럼 위치, 이제 세로축이 위치이고 가로축이 시간인데 시간에 따라서 이런 위치가 이제 변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시작점이 A점이고 B점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 B점까지 변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T1에서 T2만큼 걸리고 변화하는 위치는 S1에서 S2로 변화한다.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고 걸린 시간은 이제 여기 T2에서 T1이겠죠. 이걸 이제 우리 수식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면 수식으로 보면 속도는 V라고 이렇게 쓰고 V라고 이렇게 쓰고 걸린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T1이 시작한 시간이고 T2가 이제 끝난 나중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T라고 이렇게 쓰는데 델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대문자로 델타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보통 물리량의 변화량을 나타내요. 지금 같은 경우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T라고 쓰는데 이 값이 T2 마이너스 T1 이 값이 이제 델타 T가 되는 값이죠. 그리고 해서 변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가 A점이 시작점이고 B점이 끝점이니까 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니까 S2 마이너스 S1이 되고 그 변화량을 두면 델타 S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값은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눈 값이 속도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 델타 S는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나 킬로미터 이런 것들을 두고 시간, 델타 T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초, 세크, 아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위는 미터 파 세크, 킬로미터 파 아워 이런 값들을 갖고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니까 크기하고 방향성분을 갖고 있는데 속도의 크기는 변위의 크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줄까? 여기서 이렇게 계산은 이런 값이 되겠고 속도의 방향이 변위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의 결정,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 측정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구간 측정기라고 한다면 어떤 구간 내에 평균값을 내는 것을 구간 측정, 평균 속도이고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어떤 한 시간에 그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평균 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위치이고 이 빨간 것은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T1이라고 하는 건 시작 시간이고 여기 이제 T2라고 하는 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위치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위치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작하는 위치, 이 T1과 T2, 이 값, 그리고 S1과 S2에 의해서 여기를 델타 T, T2-T1 값이고, 여기 이 값을 우리는 델타 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S2 마이너스 S1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겠다. 그러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A점에서 B점까지의 속도가 이제 변하고 있지만, 평균값이 되겠다 해서, 평균 속도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 그 에버리지가 이제 평균이라는 얘기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 델타 S를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로 나눈 값이고, 여기 표시된 것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델타 T라고 하는 게 AD 요거잖아요. AD분의 여기에서 이제 델타 S라고 하는 값은 BD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빨간 것을 쫓아가면 계속해서 그 순간적인 속도들은 달라지는데 A점과 B점 사이에 평균 속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순간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이제 딱 그 순간에 이제 나타나는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T1이라는 시간에 순간 속도를 측정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짧은 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T2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T2라는 시간을 자꾸 끌고 와서 T1 시간하고 거의 같게 만들자. 그러면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0에 가까워진다. 이 0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리밋,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극한에 의해서 미분의 개념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0에 가깝게 이렇게 와서 그때의 속도 값을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T2의 순간 속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T1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꾸 끌고 와서 T2-T1, 즉 시간 변화량이 0에 가깝게 만들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T1에서 순간 속도를 VT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T2라고 하는 것을 T1 이렇게 끌고 와서 델타 T라고 하는 값을 0에 가깝게 한다. 그것을 할 때는 우리는 여기다 LIN 이렇게 리밋 극한이라고 쓰고 델타 T를 0으로 이렇게 가깝게 만든다. 그때 이제 T1이라는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위치를 T1이라고 이렇게 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1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 델타 S 값이 이제 델타 T 값이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 미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DS, DT라고 이렇게 씁니다. 미분의 개념에 T1 시간 동안에. 그러면 T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DSTT 미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A라고 하는 점, T1이니까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이런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접선이죠. 여기 접선. 접선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그 점에서의 접선 값이, 그럼 기울기잖아요. 접선이라고 하는 게. 이 기울기라고 하는 값이 뭐를 나타내냐면 순간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2에서의 순간 속도 마찬가지겠죠? T2 이렇게 쓰고 여기 리미트 하기를 델타 T가 제로로 불치하고 델타 S분의 델타 T분의 델타 S하고 이때는 T1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T2라고 하는 값에서 ds, dt 한 그 T2에서의 접선값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이런 접선, 여기 이런 접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여기 미분 값으로 인해서 그 기울기를 얻게 되면 그 순간 속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스피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로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 앞에 속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동거리로 바뀌었죠. 변위가 이동거리로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빠르기와 뭐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움직이는 전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 구하므로 항상 플러스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 나중 위치가 아까 똑같은 그림에 나중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요 변위가 아니고 디스턴스 이동한 거리니까 이렇게 따라간 거리라고 한다면 그 이동 거리만큼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앞에 생각했던 속도하고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속력하고 속도하고 똑같을 때는 언제가 똑같겠어요? 그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한다면 속력하고 속도가 크기는 같겠죠?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뭐 아까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을 바꿨어요. 여기 이제 가로축이 시간, 마찬가지로 가로축이 시간이고, 여기 세로축이 여기는 뭐예요? 아까는 위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돼요. 그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 걸로 이동 거리를 나타냈어요. 이 이동 거리는 이렇게 길이가 거꾸로 이렇게 올 수는 없죠. 그죠?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값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 전체 이동 거리의 변화량 델타 t 값을 델타 t로 나눈 값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t1에 시작해서 t2에 끝난다고 한다면 변화량의 시간 변화량은 얼마냐면 델타 t이고 이동 거리 변화량은 델타 t이기 때문에 이런 값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V 에버리지 값이 델타 t를 델타 t로 나눈. 그래서 앞에 생각했던 속도와 똑같은 값으로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은 여기가 이제 이동 거리고 앞에서는 위치였다 하는 것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평균 속력 값은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A점에서 B점까지 이런 기울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 속력 값들은 T1에서의 순간 속력 이런 값을 쓴다고 한다면 앞에서 썼던 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T1에서의 순간 속력 값은 이 델타 T라고 하는 값이 제로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T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끌고 와서 T2-T1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쓰는 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 VT 속력, 순간 속력 VT1이고 얘를 델타 D를 델타 T 이렇게 써서 얘를 T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근데 얘를 리밋 극한을 시키기를 델타 T가 제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값이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미분의 개념이라서 dt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기는 이동거리예요. d값은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순간에 되겠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이 점에서 t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접선값으로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거를 기울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구했어요? AD분의 CD 값으로 이런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각각 순간에 이런 빨간 것을 가지고 가는 이동 거리에서 각각 순간의 기울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 속력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설명하면서 속도하고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어요. 큰 차이점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 거리는 무엇이고 변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되겠죠.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고 오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은 그림,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했을 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가면서 이렇게 다른 곳을 이렇게 돌아서 가고 뭐 다른 데 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에 따라서만 변하는 그런
값들을 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량, 그러니까 크기 성분만 갖고 있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다. 그겁니다. 만약에 처음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계속해서 돌아와서 똑같은 위치로 왔다고 한다면 속도는 0이 되는 거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설명한 것에 의해서 생각하면 여기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스칼라량이고 변이라고 하는 벡터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은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따라서 방향 성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진을 한번 보죠. 이게 뭐예요?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때 속력과 속도는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방향이 어떤 일직선 방향으로 가야 속력과 속도가 같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경주에서는 곡선을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니까 속력은 방향 성분이 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방향 성분이 있어서 속력과 속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부할 마지막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속이라고 하는 게 같은 속도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고 속력이 일정한, 방향하고 속력이 변하지 않고 속력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방향과 속력이니까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뭐 등속도 운동이나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의 식은 물체가 일정한 속도 v로 t시간 동안만큼 운동하였을 때 변이 s는 다음과 같이 된다. s equal vt. 지금 여기 뭐 단위로 생각을 하면 v라고 하는 게 메타파세크 하는 거고,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초라고 한다면 거기다 메타파세크에다 초를 곱하면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죠. 메타 값이. 그래서 s equal vt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얘들을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두 가지로 이제 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하고 변이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속도 시간 그래프이고, 이 등속이라고 하는 게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속도를 일정한 값으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일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면적을 이렇게 따지게 되면 속도하고 시간을 곱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이 뭘 나타내냐면 변이 S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이 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 세로축이 변이고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S equal VT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V라고 하는 값은 T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이 값을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런 기울기가 돼서 V equal T분의 S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등속 직선 운동의 식에서 S equal VT라는 식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운동을 이제 기술하는 거고, 그런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를 시간 함수로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치, 변이 이런 것을 생각을 했고, 이번 공부에서 우리는 속도, 등속, 직선 운동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역학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이, 속도, 가속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그 구독을 신청을 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